자,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여기 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낯설게 느껴지는 게 탄성 포텐셜 에너지. 그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있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가 가장 낯설다는 얘기를 지금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에너지 변화량이다. 그래서 일을 한 만큼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는 증가하게 되는데 일을 해서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은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가 줄어야 되고요. 자,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은요.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물체가 이렇게 가고 있었어. 근데 그 방향으로 밀었어. 자, S만큼. 그럼 반드시 얘는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에다가 이 힘이 한 일만큼은 에너지가 증가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일,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일, 이거 다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것과 유사한 문제 중에 질문한 게 47페이지 105번 문제예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한 면에서요. 질량이 4kg의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이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60도의 각도로 10N의 힘을 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4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힘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힘을 10N을 줬어요. 그래서 10m만큼 밀고 갔어요. 그럼 내가 한 일이 100일까? 절대 아니죠. 왜요? 일이라는 건 물체가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으로 한 일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비스듬한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수평 방향의 힘과 이것과 90도 되는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했을 때 평행사변형을 그렸을 때 대각선이 비스듬한 방향의 힘이어야 된다. 근데 이 각도가 60도고 이 각도는 90이다. 그러면 이 자체를 피타로 보면 된다. 그랬을 때 이 밑변에 해당되는 힘은요. 사실은 밑변에 얼마? 코사인 60도에 해당되는 각이다. 됐죠? 그렇기 때문에 비스듬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겨우 5N의 힘으로 당기고 있는 것과 같은 효과다. 그러니 5N의 힘으로 10m 밀고 갔으니까 얘가 한 일은 50밖에 안 돼요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어쨌든 내가 힘을 주면 그 방향으로 물체가 끌고 가면서 내가 해준 일만큼의 에너지를 증가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물체는 어떤 에너지를 갖게 되냐면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된다. 근데 맨 처음에는 정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물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정지한 상태니까 0. 근데 얘가 이를 받았다 얼마만큼? 50만큼. 그렇다면 얘가 갖게 되는 나중 에너지는 얼마다? 50이다. 그 50에 해당되는 속력, 운동 에너지가 50이기 때문에 이때 속력이 얼마냐? 이 문제였다.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질량 4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거 50이에요. 이렇게 가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시면 V 제곱이 25니까 V는 5의 빠르기로 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이런 문제. 됐어요. 선생님하고 푸는 방법이 비슷했는지 틀린 점은 없었는지 괜히 확인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서 여러분들이 물어보는 가장 많은 문제가 48페이지에 있는 110번 문제였어요. 이 48페이지에 있는 110번 문제가 사실은 그 옆에 있는 114번 그리고 뒤에 있는 116, 117과 결을 같이 하는 문제들입니다. 자, 찬찬히 이것과 유사한 유형들을 한꺼번에 쭉 풀어보시면 정리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10번 보시면 그림은 용수철 상수가 200인 가벼운 용수철에 2kg의 물체를 매달고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이 원래 늘어나기 전에는 여기 써야 되는데 자, 물체를 놓고 얘를 20cm만큼 잡아당겨서 물체가 여기 와 있어. 그래서 용수철은 20cm 늘어난 거야.
20cm 늘어난 용수처럼 반드시 탄성 에너지 같습니다. 그쵸? 네.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 X 제곱만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 지점을 A라고 했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탄성 용수철 상수가요. 200이고요. 늘린 길이가 20cm예요. 자, 이때 늘어난 길이는 미터 단위로 놓고 계산하셔야 되니까 0.2m니까 계산하면 0.03입니다.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때 용수철이 갖는 최대 포텐셜 에너지가 4줄입니다. 됐죠? 그래서 A점에서는요. 위치 에너지 있고 운동 에너지 있어. 이거 합하면 역학적 에너지인데 탄성 위치 에너지가 4줄이고 운동 에너지는 없어.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 4줄이어야 돼. 이 뜻입니다. 자, 그랬다가 손을 놓으니까 얘가 정확하게 절반인 지점인 B를 지나간대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절반인 지점이라는 건 이제 늘어난 길이는 20cm가 아니고 10cm만 늘어났어. 그러니까 용수철이 갖게 되는 탄성 에너지는 됐어. 몇 분의 1로 줄어? 늘어난 길이가 절반이야. 그럼 탄성 에너지는 얼마? 제곱이니까 4분의 1밖에 안 가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셔도 되고요. 4분의 1이니까 1줄만큼 가졌구나 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계산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용수철 상수 200에다가 늘어난 길이가 10cm니까 0.01입니다. 그래서 이때 갖는 탄성 에너지 1줄밖에 안 됐으니까 운동 에너지 3줄이어야 돼. 자명하게 나옵니다. 왜? 역학적 에너지가 4줄이니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얼마입니까? 3줄입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문제예요.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천천히 에너지의 전환을 묻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몇몇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부터 빠진 문제들 혹시 질문 있으면 받아볼게요. 자, 44, 45에서 질문 있나 확인할게요. 거기에는 질문이 없어요. 한 장 넘겨볼게요. 자, 46, 47에서 질문. 가능. 넘길게요. 48, 49에서 질문. 111이요. 자, 111번 문제 보시면 111번은요. 저기 높이 H인 위치에서 공이 낙하하고 있어. 그래서 자, 바닥으로부터 3분의 1 H인 여기를 지날 때 요때 갖는 운동 에너지와 이때 갖는 속력과 얘가 다 떨어져 바닥에 닿기 직전 속력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이 얘기예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해줬던 롤러코스터로 바꿔서 그리셔도 됩니다. 여기가 전체 높이가 H고 여기 높이가 3분의 1 H고 여기가 땅바닥으로 다 내려왔어. 됐어. 자, 이랬을 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뭐예요? 감소한 위치 에너지 비율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얘는 3분의 2 H만큼 얘는 얼마만큼? H만큼 감소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지점을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A 대 B의 운동 에너지 비율은 보시는 것처럼 2대 3이에요. 이렇게 가요. 됐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의 비율이 2대 3인데 운동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2분의 1 MVA의 제곱대 지금 영상에 나와 없어요? 응? 자, 2분의 1 MVA 제곱대 2분의 1 MVB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의 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비율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항상 그 지점을 지나는 속력의 제곱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속력비는 여기다 루트 씌우시면 된다 그랬으니 속력의 비율은 루트 2대 루트 3이에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되겠어?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비율을 먼저 구해서 루트 씌우셔서 속력 비율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죠. 마지막 페이지 50페이지에 네 문제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 117번. 자, 117번 보시면 117번에서는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 외의 질량이 라지 M인 물체요. 이 물체를 L만큼 잡아당기면 처음에 있는 조건은요. 물체를 그 용수철 상수를 K라고 했을 때요. 얘를 라지 L만큼 잡아당기니까 2분의 1 KL 제곱만큼의 탄성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놓으면 이 물체가 튕겨 나가면서 탄성 에너지가 그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요. 마찰이 없으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돼야 되니까 탄성 에너지가 모두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뀔 때까지 밀고요. 그랬을 때 이 탄성 에너지가 100이었으면 운동 에너지가 정확하게 100 될 때까지 밀리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 똑같은 크기 100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에너지의 전환입니다. 탄성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때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2분의 1 m v 제곱이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얘기야. 근데 요번에는 변형시키는 건데요. 용수철에 압축된 거리를 L이 아니고 2L로 2배 길게 그래서 더 많이 눌러줄게. 그러면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2분의 1 K 2L의 제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비해서 탄성 에너지가 4배 커졌어요. 이 뜻이에요. 그럼 당연히 물체한테 주는 운동 에너지도 똑같이 4배 커져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근데 2분의 1 EM이라고 하는 질량이 이미 2배 커졌어. 그러면 속력의 제곱도 몇 배 커져야 되냐면 2배 커져야 돼. 속력의 제곱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실제 속력은 루트 2V여야 이걸 제곱해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물체의 속력은 루트 2배만큼 커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 라는 얘기입니다. 2배 커지는 게 아니고 루트 2배 커져야 제곱해서 2배 커지죠. 그래서 질량 때문에 2배, 속력 때문에 2배, 합쳐서 총 4배 커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우리 똘똘이들 없어? 115. 몇 번? 115. 115요. 자, 그림과 같은 빗면에서 구슬을 가만히 놓았더니 내려와서 용수철에 충돌합니다. 꼬맹아, 여기에서 에너지 전환이 뭐가 뭘로 되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거기에서는 에너지 전환이 2번에 걸쳐서 일어나죠. 첫 번째는요. 이렇게 경사면에서 공을 가만히 놓는다? 그러면 저 경사면 위에 최초에 있을 때는 무슨 에너지 같겠냐? 위치 에너지예요. 그게 경사면 아래로 다 내려와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겠냐? 온도 에너지로 바뀌죠. 그랬다가 여기에 있는 용수철을 압축한다? 언제까지? 얘 속력이 0이 될 때까지. 그러면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 탄성 에너지로 전환되죠. 되겠어? 네. 자, 에너지는 전환되지만 에너지의 크기는 보존돼야 됩니다. 이게 처음에 100이었으면 얘도 100, 얘도 얼마? 100 이렇게 되는 크기야. 됐어? 자, 이때 자, 여기에서요. A와 C 구간에는 마찰이 없으면 B 구간에는 일정한 마찰이 작용한다. 네, B 구간에는 마찰이 있네요. 그러면 이때 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뀐 다음에 운동 에너지가 일부는 뭘로 바뀌니? 마찰이 있으니까 열 에너지로 바뀌고 나머지 일부가 무슨 에너지가 되는 거야? 탄성 에너지가 되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C 구간에서는요. 열과 탄성 에너지를 더해서 100이 돼야 되니까 만약에 열 에너지가 20이다? 탄성 에너지 80밖에 안 되네. 이런 느낌. 되겠어?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 이때요. 구슬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A 구간에서 구슬의 속력은 증가합니다. 네, A 구간이라고 하는 내려올수록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니까 속력이 증가하는 거 맞습니다. 자, 2번 볼게요. A 구간에서 구슬의 처음 위치 에너지는 빗면 바로 아래에서 모두 운동 에너지로 완벽하게 전환. 됐어. 마찰이 없으니까 졸면 안 돼. 자, B 구간에서 마찰이 한 일의 크기와 빗면을 내려온 구슬의 처음 운동 에너지가 서로 같을 때, 자, 같을 경우 구슬의 속력은 증가한다? 그러면 마찰이 한 일이 운동 에너지의 크기와 얘가 만약에 100으로 같으면 운동 에너지 증가하는 거니? 아니죠. 열 에너지로 전환된 만큼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 겁니다. 증가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C 구간에서 용수철의 탄성 에너지는 A 구간에서의 처음의 위치 에너지보다 탄성 에너지의 크기는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일부 열 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에. 알겠어?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5번. B 구간에서 마찰이 없다면, 여기서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온전히 여기 탄성 에너지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자, B 구간에 마찰이 없다면 C 구간에서 탄성 에너지는 A 구간의 위치 에너지와 같아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숫자로 놓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다른 질문? 네. 자, 오늘은 조금 어려운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괜찮아. 어려운 문제도 봤다가 쉬운 문제도 봤다가 오늘 레벨2 애들은 요번에 3월 모평 고3 애들 걸 봤다가 애들이 다 토했어요. 응? 내가 시험지를 가져오지 않았니? 저들에는 모를 수밖에 없지. 내가 시험지를 되게 예쁘게 들고 오지 않았냐 아까? 그렇다고요. 자, 시험지를 안 들고 내려오는 느낌이니까요. 자, 2분만 책 보고 있어요. 시험지 가지고 올게요. 책상에 놓고 왔더라고요. 자. 네. 자, 그러면서 아까 시우는 1, 2단원 책 달라고 그랬고 연준이 몇 단원 주면 되죠? 책? 내신? 다 받았어요? 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중에 내신 책만 구입한다는 사람은 우리 없는 거 맞죠? 그럼 시우만 챙겨주면 되죠? 풀고 계시면 제가 시우 책을 가지고 또 올라가야 되겠군요. 시우야 좀 이따 갈게. 쉬는 시간에 또 올라가기 귀찮아.